논어, 태백편 해설 강의 특강, 태백편 1장 해설. 교사 태백편 1장에서 공자는 태백의 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학생 태백은 3번이나 왕위를 동생에게 양보했지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백성들은 칭송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태백의 덕을 극찬하면서도 겸손함을 지키는 모습을 강조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도 좋은 일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덕이라는 듯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태백편 2장 해설. 교사 태백편 2장에서는 예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학생 공손하되 예의가 없으면 헛수고이고 신중하되 예의가 없으면 주눅들게 되며 용맹하되 예의가 없으면 난폭해지고 강직하되 예의가 없으면 가혹해진다고 했습니다. 교사 예의는 행동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예의는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예의가 중요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이 모든 행동의 기본입니다. 태백편 3장 해설. 교사 태백편 3장에서는 증자가 경상에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학생 증자는 자신의 손과 발을 보게 한 후 이제는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이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평생을 성실히 살고 나면 마지막에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듯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면 마지막에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태백편 4장 해설. 교사 태백편 4장에서는 증자가 맹경자에게 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학생 새가 죽을 때 울음소리가 굿을 트고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지면 말이 선해진다고 했습니다. 군자가 귀하게 여기는 도가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군자의 도는 용모, 안생 말에 반영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항상 신중하고 진실되게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는 듯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항상 신중하고 진실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백편 5장 해설. 교사 태백편 5장에서는 증자가 그의 벗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학생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묻고 학식이 많아도 학식이 적은 사람에게 물으며 있는 듯 없는 듯 가득 차 있는 듯 비어있는 듯 행동하고 모욕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사인은 겸손과 관용의 덕목을 강조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겸손하고 관용을 베풀며 남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듯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겸손하고 관용을 베풀며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태백편 6장 해설. 교사 태백편 6장에서는 증자가 군자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학생 부모를 잃은 어린 임금을 맡기고 백리의 나라를 위탁하며 생사에 걸린 일에서도 절개를 지키는 사람을 군자라 했습니다. 교사인은 책임감과 절개를 강조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듯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백편 7장 해설. 교사 태백편 7장에서는 증자가 선비의 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학생 선비는 도량이 넓고 의지가 굳세야하며 인의를 실현하는 책임이 무겁고 길이 멀다고 했습니다. 교사인은 선비의 도덕적 책임과 인내를 강조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인내하며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야 한다는 듯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인내하며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백편 8장 해설. 교사 태백편 8장에서는 공자가 시에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학생 시를 통해 감흥을 일으키고 예를 통해 자신을 세우며 음악을 통해 조화를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교사인은 예술과 예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예술을 통해 감정을 풍부하게 하고 예절을 지키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듯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예술을 통해 감정을 풍부하게 하고 예절을 지키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백편 9장 해설. 교사 태백편 9장에서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학생 백성들은 따르게 하면 되지 가게 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교사인은 지도자의 역할과 백성의 역할을 구분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지도자는 방향을 제시하고 백성들은 그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듯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방향을 제시하고 백성들은 그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백편 10장 해설. 교사 태백편 10장에서는 용감함과 어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학생 용감함을 좋아하고 가난을 싫어하면 난을 일으키고 사람이 어질지 못하다고 너무 심하게 미워하면 난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교사인은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지나친 욕심이나 미움은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듯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지나친 욕심이나 미움은 사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태백편 11장 해설. 교사 태백편 11장에서는 주공의 재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학생 주공과 같은 재능이 있어도 교만하고 인색하면 그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사인은 겸손과 관대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재능이 있어도 겸손하고 관대해야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듯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겸손하고 관대해야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백편 12장 해설. 교사 태백편 12장에서는 학문과 벼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학생 3년을 배우고도 벼슬길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교사인은 학문의 중요성과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학문을 열심히 배우고 그 지식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듯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학문을 열심히 배우고 그 지식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백편 13장 해설. 교사 태백편 13장에 공자가 도와 신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학생 독실하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죽음으로써 도를 사수하고 위험한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살지 않으며 천하에 도가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고 도가 없으면 자신을 숨긴다고 했습니다.
교사인은 도와 신념을 지키는 자세를 강조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올바른 도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듯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올바른 도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백편 14장 해설. 교사 태백편 14장에서는 지위와 정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학생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사인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듯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백편 15장 해설. 교사 태백편 15장에서는 태사지의 음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학생 태사지가 연주한 악곡의 시작부터 관저의 마지막까지 퉁성하고 감미로운 음악이 뒤에 가득 자라왔습니다. 교사인은 예술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예술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듯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예술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백편 16장 해설. 교사 태백편 16장에서는 신뢰와 성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학생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보이면서도 정직하지 않고 순진하게 보이면서도 성실하지 않으며 촌스럽고 고지식하게 보이면서도 신실하지 않아 믿었지 못한 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사인은 외모와 실제 성격이 일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겉모습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도록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듯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겉모습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도록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태백편 17장 해설. 교사 태백편 17장에서는 학문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학생 배우기를 미치지 못할 듯이 하고 이미 배운 것은 오히려 잃을까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사인은 학문에 대한 열정과 겸손을 강조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항상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배운 것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듯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항상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배운 것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태백편 18장 해설. 교사 태백편 18장에서는 순임금과 무임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학생 순임금과 무임금은 천하를 소유했지만 그곳에 연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교사인은 겸손과 무욕을 강조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큰 권력을 가졌어도 겸손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는 듯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큰 권력을 가졌어도 겸손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태백편 19장 해설. 교사 태백편 19장에서는 요임금의 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학생요의 임금됨이 높고 은덕이 넓고 백성들이 칭송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사인은 요임금의 위대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위대한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수밖에 없다는 듯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백편 20장 해설. 교사 태백편 20장에서는 순임금과 무왕의 신하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학생 순임금은 훌륭한 5명의 신하를 주었고 무왕은 10명의 훌륭한 신하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교사인은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훌륭한 인재를 얻고 그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듯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얻고 그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백편 21장 해설. 교사 태백편 21장에서는 우임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학생 우임금은 음식을 변변히 먹지 않으면서도 조상 제사에 정성을 다했고 그 의복은 조촐하게 입으면서도 의례용 무릎 가래개와 면류관을 아름답게 만들었으며 궁실은 누추하게 지으면서도 시수도랑을 파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고 했습니다. 교사인은 우임금의 절약과 정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절약하면서도 중요한 일에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듯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절약하면서도 중요한 일에는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태백편 총편. 교사 태백편 전체를 보면 공자와 제자들이 논의한 내용은 인의 예의, 신뢰, 겸손, 그리고 인재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학생 사람답게 사는 덕과 진정한 덕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사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인의와 예의를 지키고 겸손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재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 오늘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사 훌륭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인의와 예의를 지키며 겸손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